서울대로 대학원을 잘 안 가고 예전보다 못해란 말이 분명히 나오고 있을 거고 내일의 주인공 바로 너의 주. 그러니까 교수님들도 고민 끝에 어떻게 하면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장할 수 있게 만드느냐 생각하다 보니까 다양성도 있을 거고 네,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대표님이 말씀해 주신 그 페이지를 보다 보면 입학 전형 연구에서 눈에 띄는 게 네. 이제 수능이 가장 눈에 띄어요. 아, 수능이 굉장히 민감한 이게 이런 방송에서 하기에 민감한 발표 자료일 수는 있는데 수능을 자격고사화 하려는 의지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수능의 자격고사의 의지를 어디에서 읽으셨어요? 대학 수능을 위한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 자격 준비로서의 평가 자료를 한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오히려 뒤에 나오는 학생의 개별적인 성취 수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두 개를 조화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 자료집 내용을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 수능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대학은 아이들을 뽑을 수 있는 자율권이 부여되어야 하고 그래야지 다양한 구성원을 뽑을 수 있는 기초 토대가 되는데 이 수능 40%라는 확대와 맞물려서 이제 그러한 제약이 본인들은 굉장히 많다. 그래서 수능을 등급을 하고 등급으로 아이들을 선발을 하고 그 다음에 1단계 진입 장벽을 낮추고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을 통해서 심층 역량 면접이죠. 지금과 다른 그것을 통해서 진입 장벽을 완화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을 많이 확보하려는 면접으로 아이들을 얘기하다 보면 이 친구의 사고라든가 이 친구의 풀이 과정이라든가 이 친구가 어떤 자라온 환경이라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더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선발을 하려고 하는 그게 좀 보입니다. 수능은 대학 수학을 위한 기초 자격 준비도로서의 평가 자료로 활용하겠다. 활용하는 것이 어떠냐? 제안이죠, 제안. 그렇죠. 학생부는 학생의 개별적인 성취 수준에 대해서 종합적인 평가를 해야 된다. 즉 수능은 기초 자료, 학생부가 종합적인 평가 자료라면 면접에서는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다양한 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창의적이고 다면적인 평가 자료로서 활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수능과 서류와 면접 이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수능이 기초 자료가 되고 그러니까 그 최저학력 기준 같은 느낌인 거죠. 그렇죠. 최저학력 기준도 이 자료집에서는 폐지 가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크게 읽어보면 네, 크게 읽어보면 안에 함의되어 있는 그러니까 그 지금은 내용이. 아직은 개정교육과정이 100% 다 시행이 되는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 현재 중학교 이제 3학년 아이들이 이제 올라갈 때 이제 본격적으로 됐는데 그 위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수능이 상대평가제, 물론 상대평가지만 선택형 수능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고교 학점제가 들어오고 2028에서부터는 이제 그 이후 또는 그 이후부터는 어떠한 고교 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서 그쪽에 수능에 관한 힘을 약화시키려는 그러한 것이 눈에 아주 많이 보여요. 근데 이게 직접 언급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공부를 하고 있다. 직접 여기에. 언급은 아닌데 네. 이 내용이 그렇게 그런 연구를 것이다. 하자. 네. 네. 니네가 이 자료집을 만들었지만 나는 그 안을 나는 꿰뚫어 보고 있다. 그럼요. 내가 군포해성이다. 이것은 논의할 것은 아닌데 숫자를 보다 보니까 01학년도에 85만 명의 수능 응시자 진짜 눈에 확 들어오고요. 와, 예전에 그 120만 수험생이 있었잖아요. 학력고사 세대. 네. 근데 85만 명이 01학번입니다. 01학번 어머님, 아버님들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그때 85만 명이고요. 지금 44만 4,870명. 2024학년도에. 정말로 말 그대로 반토막이 났어요, 반토막. 인구가 반토막. 서울시에서만 10개가 넘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폐교가 됐다는 얘기가 들리고요. 신도시로 아이들 쏠림이 있어서 거기에서는 와, 애들 진짜 많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말 전국적으로 오면 없어진 학교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살질 않아요. 그런 곳에 폐가를 사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이게 비단 저희가 2036년도만 되더라도 2035년 여기서 통계치를 추정한 게 29만, 27만, 24만 이렇게 감소하더라고요. 맞아요. 네. 서울대학교 조영태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2100년이면 서울 경기만 남고 다 소멸할 것이다. 인구 1500만 시대에 진입한다 라고 예상하시더라고요.
그때 안 계실 거예요. 저는 2,500살까지 살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요 재밌는 게 하나가 13페이지. 네. 13페이지에 보면 서울대 정시 모집 경쟁률은 그대로 비슷하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수시 모집 경쟁률은 해마다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대는 2024학년도에 정시 모집 경쟁률이 작년도에 2023학년도에 3.31대 1에서 올해 5.14대 1로 엄청나게 올랐어요. 놀랍게도 원서 마감이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가 지금 같은 날이었잖아요, 올해. 네. 자, 근데 고대도 늘고 연대도 늘었어요. 그러니까 상위권 아이들이 폭증했습니다. 폭증.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시 모집 경쟁률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그쵸? 다 오르네요. 네, 1학년도부터 시작해서 2사학년도에 2사학번 아이들은 이 친구는 수시, 정시 다 올랐고요. 근데 수시만 본다면 2021학년도부터 계속해서 오르기 시작해서 2021학년도에 3대1 정도에서 거의 5대1까지 올라갔고, 뭐 지금 같은 경우는 거의 7대1에서 10대1까지 지금 올라간 상황이잖아요. 그 수시 일반 전형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올라간 이유도 취업을 준비하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요때부터 뭐 의대 시장 확대일까요?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다 맞물려 있죠. 일단은 정시가 40%로 인원이 확실히 늘었잖아요. 그죠? 늘었죠. 그 얘기는 또 반대로 수시의 인원은 줄어든 거잖아요. 예, 수시의 인원이 줄었다 그러면은 어쨌든 현역 아이들도 서울대, 연대, 고대 이런 최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한 경쟁은 어차피 최상위권 아이들끼리는 또 치열해질 것이고 또 정시 확대, 그 다음에 의대의 의체한 약수의 이런 붐과 관련해서 이미 다니고 있는 친구들 역시 재수라든가 아니면 N생들의 확대에 의해서 더욱더 치열한 싸움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재수생들이 급증하면서 일반 전형 경쟁률도 같이 올라간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죠. 수능도 똑같이 올라가고요. 그리고 또 직유는, 현역은 직유 아니면 답이 없다. 그래서 또 많이들 더 지원하는 것 같아요. 아무리 학령 인구가 감소해도 학교별로 2장이 있는 그 지역균형 카드는 유효한 거기 때문에 고교수가 뭐 그렇게 급감한 상황은 아니죠. 교실당, 학급당 인구수가 줄어든 것 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 학생들은 어떻게든 서울대 한번 써보자. 이 현상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고, 졸업해서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논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구나. 근데 꼭 서울대 안 나와도 먹고 살 수 있잖아요. 자, 근데 15페이지에 보니까 입학생의 특성 변화 중에 중도 탈락 증가가 엄청나게 늘었어요. 이게 서울대만 나온 게 아니라 서울대, 부산대, 전남대, 고려대, 연세대 이렇게 5개 학교에서 중도 탈락률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도 탈락률이 감소한 학교가 있습니까, 여기? 중도 탈락률이 감소한 학교가 하나가 보이네요. 어디예요? 전남대. 와, 전남대는 왜 중도 탈락자가 감소했을까? 좀 신기하긴 하네요. 네. 근데 잠깐 가면 다시 결과가 다 올라간다고 봐야죠. 네. 근데 이게 중도 탈락률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시점이 딱 맞아 떨어지네요. 네, 언제예요? 정시 40%. 네. 정시 40% 정책이 딱 나오자마자 쫙 올라가네요, 그래프가. 그쵸. 그때 아이들이 이제 네. 붙었지만 다시 한번 공부해서 더 나은 학교로 가겠다. 그게 교육 인프라가 되게 뛰어난 곳의 학생들 아닐까요, 혹시? 의체한 약수 노리고. 네. 네, 파란색 고려대와 연세대와 지금 빨간색 고려대와 색깔도 참 적절히 조합을 해주셨습니다. 배려해서 감사합니다. 똑같이 올라가요, 다. 네. 고려대, 연세대는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중도 네. 탈락률이 정말. 그러니까 550명이 2021년 냈는데 2023년에 몇 명이야 이게? 822명? 한 300명이 늘었어요. 고대도 많이 올라갔어요. 네, 고대 많이 연대, 고대 결국에는 의체한 약수 서울대 이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 차이가 좀, 그렇죠. 한 문제 더 맞으면 뭐 어디 대학교 그러니까, 갔겠다. 네. 한 3문제 더 맞으면 어디 갔겠다. 평소 모의고사보다 못 봐서 내가 이 학교를 왔다. 나는 원래 여기 있을 인재가 아니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시 확대라는 게 정말로 대학의 입장과 그다음 고등학교 입장에 양쪽에 다 부정적인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이거를 보면서 만약에 정시 확대가 지금처럼 유지가 되고 지역의 인구가 이렇게 많이 줄어드는 시점이라 그러면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까 인구 절벽 문제도 잠깐 다뤘지만 지방 국공립대, 국공립대, 지방 사립대. 사립대. 와. 자, 지방 국공립대는 지방 거점 국립대 그렇죠. 네. 포함해서 네. 다른 학교까지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도권하고 인서울권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이 굉장히 많이 앞으로는 이게 지속되면 더 힘들지 않을까. 그렇죠. 스카이 부산대, 전남대까지도 경북대가 네. 빠졌네요. 경북대가 들어가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그 학교들마저도 이런데 사실 부산대 학생들이나 경북대 학생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 지역에서 약간 맹주 아닙니까? 맹주? 이 자료에 나오는 것만 보더라도 부산대가 탑이에요. 와, 그래 이제 1000명이 넘게 그만두고 네, 있으니까 탑이에요. 혹시 이게 부산 캠퍼스가 아닌 거 아닐까 이 학생들? 그런 생각을 좀 해보면서 근데 그런 친구들까지 전부 다 이렇게 중도에 학교를 그냥 포기, 자퇴한다, 그만둔다 하고 어딘가로 갔는데 그 어딘가가 과연 어디일 것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단에서 놓고 본다면 고려대, 연세대 아이들이 빠지는 거는 수시 일반 전형으로 가는 것도 분명히 있을 거고 일단 써보자. 8월 달쯤에 학생이랑 연락을 한번 했는데 누구야 요즘 어떻게 지내? 뭐 얘기를 한참 하다가 선생님 저희 과 애들 전부 다요 그냥 수시 일반 한번 다 넣었어요. 그냥 단체로 같이 접수를 한 거예요. 서울대 원서 접수를. 그래서 떠나는 애들은 가고 남아있는 애들은 공부를 하고 이게 그냥 어떤 놀이 문화? 이렇게 자리를 잡았더라고요. 서울대 가는 학생들은 의대 한번 써보고 되면은 가고 안 되면 남고 뭐 이런 것들 이런 현상까지도 있다는 거죠. 일부에서는. 여기도 나와 있지만 고대 지금 3학년 다니고 있는 학생도 수능 응시해갖고 의치한 약수로 빠지는데 사회 풍토가 그런데 어떻게 해요? 자, 이제 이런 걸 또 볼 수 있는 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넘겨보세요. 거기 그래프를 보면 네. 전공 충실도의 감소까지 서울대에서 조사를 했어요. 와, 정말 열심히 했죠. 수시 모집 합격생의 약 95%가 현역, 정시 모집은 60%가 재수 이상. 그죠? 네. 거기다가 정시 모집 합격생 비율은 일정해 보이지만 정시 모집 인원 확대로 사실은 학생 규모가 늘어나고 있다. 즉 비율은 재수 이상이 60%인 건 맞는데 모집 비율이 확대가 되니까 사실은 인원은 많이 늘었다. 그리고 특히 3수 이상 학생의 정시 합격자 규모도 함께 증가를 하고 있다. 여기 보면 5수 이상도 3%, 4수가 5%, 3%. 정시요. 네. 네. 그 다음 3수가 뭐 11%, 10%, 그 다음 재수는 46%, 42%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입학생 특성에서도 등록 포기자입니다. 등록 포기자. 합격을 했는데 등록을 안 한 거죠. 이 친구들이 어디를 붙었겠냐는 거예요. 서울대 이상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메디컬 계열밖에 없습니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시 40%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갈 수 있는 방법이 그것뿐이 없는 거 아니에요. 3수, 4수 이 친구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연히 이렇게 정시에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늘어지는 것은 맞는 얘기고 서울대를 포기했다? 그거 외엔 답 안 나옵니다. 네, 의치한 약수 외에는. 근데 이게 포기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생각보다 엄청 높아요. 네. 그러니까 수시 직윤에서도요. 그 전에 2020학년도에는 3.7%가 등록을 포기한 거예요. 합격했지만 안 가겠다. 근데 2023학년도에는 14.2%가 포기를 했어요. 등록을 포기. 이거 엄청나게 높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일반 전형에서는 7.1%로 약간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러니까 지방 일반고에서 내신이 한 1.4등급이나 1.5등급 된 학생들이 일반 전형 썼는데 붙는 케이스들이 좀 꽤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뭐 이런 사례들이 아닌가. 근데 기회균형도 16.3%가 등록 포기했고요. 그래서 수시 토탈하면 9.4%. 정시에서는 뭐 당연히 일반 전형인데 일반 전형에서는 오히려 조금 줄었죠. 작년에 12.4% 약간 줄었어요. 그 전년도에 2022학년도에는 21.1%가 등록을 포기했어요. 네. 와,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냥 뭐 정시에서 등록 포기가 높다, 수시에서 등록 포기가 높다가 아니라 수시 직윤도 등록 포기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 전형도 2023학년도에 잠깐 줄었지만 사실 대세의 흐름은 상승세다. 다 는다. 네, 다 는다. 일반 전형은 들쑥날쑥하다. 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정시 일반 엄청나게 높네요 또. 네, 높죠. 20%고 기본 12%, 13% 이러니까요. 서울대를 정시로 들어간 거는 엄청 잘한 거잖아요. 잘했죠. 거기서 한 문제, 두 문제가 결국은 갈리는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네. 한 문제. 한 문제? 음. 한 문제 맞으면 이제 지방 의치가 나오니까. 거기다가 그 생각할 수 있죠. 내가 괜히 가탐 2 과목을 해서 그렇죠. 2022학년도에 보면 21% 등록 포기 정시에서 과탐 1을 했으면 내가 와 다른 거 다 맞았으니까 야 나 그냥 전국 만점도 맞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냥 합격을 했지만 여기다가 저걸 걸어놓고 하는 것보다 그냥 배수의 진출을 한번 해보겠다. 그리고 사실은 서울대와 동시에 붙은 다른 곳이 또 있기 때문에 등록 포기를 한 것도 많이 있겠지만, 그쵸, 메디컬 계열 붙었고 서울대도 붙었으니까 등록 포기 한 것도 있겠지만 배수의 진을 쳐보겠다 이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2023학년도에 정시 일반에서 중도 이탈한 명수가 꽤 많아요. 146명인데 아무래도 이거 뭐 투과목. 인문계에서는 그만둘 이유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인문계는 그게 최고니까. 그래서 서울대에서 지금 결론을 내려놓은 것이 그 다음 페이지 보면 그게 있죠. 지역 편중이 심화되었고 이탈률 증가하고 학령 인구는 감소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을 확보를 해야 된다. 네. 지역 편중이 심화되고 있다. 어딘지는 아시죠, 우리가 서울권에. 자, 그렇기 때문에 다양성. 그래서 정부에 수시 정시 선발 비율 재고를 요청하겠다. 서울대. 네, 이렇게 지금 논의 중인 것 같네요. 그 첫 번째 그 원인은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한 지역의 다양성 확보죠. 네. 그러니까 지금 근데 보완 및 개선이라고 했죠. 지역 균형 전형 보완 및 개선. 자, 첫 번째 그 3배수 늘린 거 저 약간 이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3배수 2단계로 실시하는 거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학교별로 3장 줄 것 같지 않습니까? 지역균형 추천 그걸요? 네네. 그렇게 논의 중입니다. 그래요? 네. 확실해? 여기 써 있어요 뒤에. 뒤에 써 있어요? 네. 뒤에까지 안 읽었나 보네. 네네. 나 정독하는 타입인데 왜 안 읽었지? 어디 써 있어요? 봐야 돼요. 그러면. 네. 자, 그다음 전형 체제를 개선하겠다. 모집 단위의 학업 충실도를 심층 평가하는 전형 체제로 개선한다. 그러니까 모집 단위의 학업 충실도라고 하는 것은 수능으로 평가할 수가 없죠. 종합이죠. 네. 그러니까 서류와 면접을 좀 더 강화시키겠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것이고, 맞물려서 대학 교육의 체제를 보완하겠다. 대학 교육 체제 보완은 광역 모집 플러스 무전공 선발. 그것 역시 서울대는 긍정적인 입장으로 바라보고 논의 중이더라고요. 근데 대학 교수님들은 굉장히 욕을 많이 하고 있던데 준비도 안 됐는데 애들부터 뽑는다고. 나라에서 이번에 추진한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서울대 올해 그거 뽑았잖아요. 수시 때도 막 엄청나게 항상 뭐 뽑았잖아요. 광역으로 뽑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대학 교육 내실화를 하기 위해서는 대입 전형의 자율성을 좀 더 제고하겠다. 그래서 서울대가 이렇게 앞장서 주는 게 또 서울대다운 어떤 각오가 있잖아요. 그 서울대가 이렇게 전형 설계를 하면 이제 그 밑에 또 대학들도 연쇄적으로 따라올 가능성도 있고. 밑에라니. 미안합니다. 근데 서울대 같은 큰형 같은 느낌은 좀 있죠. 네. 정부를 한번 들이받잖아요. 네. 자, 우리 좀 자율적으로 하게 해줘. 이명박 정권에서. 그게 책무 아닌가요? 그러니까. 네. 서울대 책무. 네. 다양하게 뽑고 사회가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데 너희가 묶어놓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사회가 발전을 못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것을 우리가 변화시키는 거에 도움을 다오. 라는 게 서울대 입장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도 말씀한 이 서울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자율성 얘기를 계속하고 있네요. 대학의 자율성이 너무 부족하다. 이걸 회복하는 게 먼저다. 우리가 원하는 걸 하기 위해서. 맞아요. 그래서 거기 또 나와 있는 게 뒤에 넘어가면 그 2차에 나오는 게